양손을 주먹을 쥐고 일어나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공장 직원이라니. 박 회장은 분노하면서 말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대 재벌그룹 대성그룹의 회장 박성호. 60대의 그는 평생을 기업 경영에만 매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자신의 외아들 박준우의 결혼 문제였다. 30대 초반이 된 준우는 아버지가 추천하는 명문가 출신 여성들과의 만남을 모두 거부하며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미래. 28세의 그녀는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생산직 직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 9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녀를 준우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공장 직원이라니. 하지만 준우의 완강한 태도에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2025년 봄 박성호 회장은 비밀리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자신의 신뢰받는 비서 김 실장에게만 이 계획을 알리고 완벽한 변장을 준비했다. 60대 노인이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색할 수 있었지만 요즘 고령화로 인해 나이 든 직원들도 많다는 김 실장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지우며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그리고 가명 박덕수라는 이름으로 대성전자 부품 공장에 임시직으로 취업 지원을 했다. 이력서에는 다른 공장에서 30년간 일한 경력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취업을 원한다고 적었다. 공장 인사 담당자는 경력이 있는 고령자의 지원을 반가워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공장 입장에서는 성실해 보이는 고령 지원자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박성호 회장은 박덕수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박 회장은 긴장했다. 평생 책상에서만 일해온 그에게 생산 라인에서의 육체 노동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아들의 사랑하는 여인이 정말 자신의 며느리가 될 만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입사 첫날 박 회장은 이미래를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는 실제로는 더욱 소박하고 진솔해 보였다. 화려한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하게 입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첫인상부터 박 회장의 예상과 달랐다. 어르신, 처음 오셨군요. 저는 2조 반장 이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미래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박 회장을 맞이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새로 들어온 고령의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아, 네. 박덕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공장의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생생하게 들어왔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기업 계열사였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다. 미래는 박 회장에게 작업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전자부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세요. 속도는 나중에 늘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미래의 배려심 깊은 말에 박 회장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박 회장은 이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작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연세가 많은 직원들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박 회장처럼 새로 들어온 고령 직원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덕수 어르신, 점심 같이 드실래요? 혼자 드시면 심심하실 텐데요. 미래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박 회장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벌써 9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부품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져요. 그녀의 말에서 박 회장은 예상치 못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 이미래의 진정한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시험을 계획했다. 어느 날 일부러 작업 중에 실수를 저질러 불량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험이 많은 직원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 이런. 미안합니다. 실수했나 봅니다. 박 회장이 당황한 척하자 미래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차분하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어르신.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참을성 있게 작업 방법을 다시 설명해 주었고 박 회장의 실수로 인한 불량품 처리까지 대신해 주었다. 심지어 반장인 자신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날 작업이 마무리된 후 박 회장은 미래가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미래야, 오늘 새로 온 덕수 어르신 때문에 내조 실적이 좀 떨어진 것 같던데 괜찮아? 동료의 우려 섞인 질문에 미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르신도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녀의 대답에서 박 회장은 진정한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이익보다 팀워크와 동료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회장은 이미래의 개인적인 사정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져 상당한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함께 일하던 동료가 물어보자 미래는 잠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가 곧 밝게 웃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계셔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그녀의 절약 생활, 동료들과의 회식도 자주 빠지는 모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미래가 야근을 자주 신청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야근 수당이 어머니의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준우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들이 이미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만약 안다면 왜 도움을 주지 않는지도 의문이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퇴근 시간에 공장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준우가 내려왔다. 박 회장은 깜짝 놀라 급히 다른 직원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미래야, 수고했어. 오늘 저녁 약속 있다고 했지? 준우는 환한 미소로 미래를 맞이했다. 그런데 미래의 반응은 박 회장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준우 씨,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와?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보고 싶어서 못 기다리겠더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도 궁금했고, 준우는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박 회장은 아들의 이런 태도가 불편했다. 미래는 작업복 차림에 자신을 의식하는 듯 어색해했다. 다른 동료들도 갑자기 나타난 고급차와 정장 차림의 남자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빨리 가자. 예약한 레스토랑이 기다리고 있어. 준우의 말에 미래는 잠깐 망설였다. 준우 씨, 오늘은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을까? 나 좀 피곤해서. 무슨 소리야? 특별한 날인데. 어서 가자. 준우는 미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미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우를 따라갔다. 박 회장은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주 월요일 공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금요일에 목격한 준우의 등장으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미래가 정말 재벌 아들과 사귀는 거 맞나? 그 차 봤어? 억대는 좋게 넘어 보이던데. 그럼 미래가 왜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미래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져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가 느끼고 있을 부담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김언니가 식사 중에 질문했다. 미래야, 그 남자분이 정말 내 남자친구야? 미래는 잠깐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언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떠들지 말아주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이라서. 확실하지 않다니? 그런데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데리러 오고 그래. 김언니의 질문에 미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 회장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미래는 실수를 연발했다. 평소 꼼꼼하고 정확했던 그녀답지 않게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다. 박 회장은 그녀의 변화가 단순히 소문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아들 준우와 카페에서 만났다. 물론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였다. 아버지,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내 여자친구 말이다. 이미래. 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지께서 뭘 아신다고. 나도 기업인이다.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 박 회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제가 해주고 싶은 일들도 거절해요. 준우의 고백에 박 회장은 놀랐다. 자신은 이미래가 아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 상황인 것 같았다. 그럼 그 여자의 집안 사정은 알고 있느냐?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미래가 완강히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이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부를 노리는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미래를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우의 제안에 박 회장은 내심 웃음을 참았다. 자신이 이미 한 달 넘게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준우는 꿈에도 모를 테니까. 다음 주 공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납기를 맞춰야 하는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기계 고장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모든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래는 이 상황에서도 솔선수범했다. 다른 직원들을 독려하고 자신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다. 박 회장도 함께 야근을 하며 그녀의 리더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덕수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미래는 박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먼저 들어가라고 권했지만 박 회장은 끝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미래의 또 다른 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미래는 홀로 남아서 내일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궁금해서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미래 씨,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아, 덕수 어르신. 깜짝 놀랐네요. 왜 다시 오셨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나 해서요. 근데 혼자 뭘 하고 계세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일 또 급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다들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신의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 순간 이미래라는 여성에 대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우연한 기회에 이미래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미래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공원으로 산책시켜드리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꽃들도 예쁘게 피었고요. 미래는 어머니께 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씀이 어려우신 어머니를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박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래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힘겹게 내신 말씀에 미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어머니. 어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박 회장은 그녀가 진정한 효녀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미덕이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비서 김 실장을 통해 이밀의 가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를 더욱 놀라게 했다. 이미래의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는 대성그룹 계열사 트럭이 일으킨 것이었다. 당시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래의 어머니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실장, 이 익명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나? 이미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준우 도련님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깜짝 놀랐다. 준우가 미래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 했을 때 거절당했지만 몰래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였나? 2년 전부터입니다. 미래 씨와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진심을 새롭게 깨달았다. 준우는 단순히 연애 감정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미래와 그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미래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 네, 준우 도련님이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씨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십니다. 박 회장은 아들과 이미래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박 회장이 이미래 가족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래의 아버지 이정호는 단순한 공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30년 전 대성그룹 창업 초기에 박 회장과 함께 일했던 동업자였던 것이다. 김 실장, 이게 확실한가? 네, 회장님. 30년 전 기록을 찾아보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대성전자 설립 당시 기술개발팀장이었고 회장님과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한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중에 이정호도 있었다. 성실하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진 인물이었다. 그럼 왜 그가 나중에 일반 공장 직원이 된 거지? 김 실장은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 설명했다. 20년 전 회사 내부 갈등이 있었던 기억하시죠? 그때 이정호 씨는 기술자로서의 신념을 지키려다 경영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위직에서 물러나 일반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건을 기억했다. 당시 급속한 성장을 위해 몇 가지 기술적 타협을 해야 했는데 이정호는 품질을 우선시하며 반대였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남아서 평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정호 씨가 개발한 기술 중 일부가 지금도 대성그룹의 핵심 특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로열티 수입을 가져다 주는 기술입니다.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이미래는 단순한 공장 직원의 딸이 아니라 대성그룹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은인의 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30년 전 함께 꿈을 키웠던 동료의 딸이 지금 자신의 계열사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다음 날 공장에서 이미래를 보는 박 회장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버지 이정호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수 어르신, 오늘 왠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미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 회장은 깜짝 놀랐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녀가 우리 같은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박 회장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60대이고 그녀는 20대인데 그녀는 자신을 동등한 노동자로 여기고 있었다. 점심시간 박 회장은 용기를 내어 미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미래 씨, 아버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미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네,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 대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기술자셨는데 항상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기술자의 사명이라고 하시면서요. 미래의 말을 들으며 박 회장은 30년 전 이정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익보다 품질을,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하는 진정한 기술자였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 고민에 빠졌다. 이제 그는 이미래가 단순히 아들의 연인을 넘어서 자신이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정우가 남긴 기술로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양심에 걸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래의 자존심도 고려해야 했다. 그녀는 준우의 직접적인 도움도 거부할 만큼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갑자기 과거의 인연을 들어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다음 날부터 박 회장은 더욱 세심하게 이미래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직원들에게서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 반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도 잘하시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그렇고. 신입 직원이 박 회장에게 말하자 다른 직원들도 동의했다. 맞아요. 미래 씨는 정말 우리 공장의 보배예요. 성격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왔었는데 다 거절하고 여기 남아 있어요. 박 회장은 이미래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박 회장은 이미래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인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준우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박 회장은 일부러 미래에게 다가갔다. 미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미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응했다. 공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사실 제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아들이 요즘 연애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미래는 관심 있게 들었다. 어떤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아마 서로의 처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좀 잘 사는 집 아들이고 여자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요. 박 회장의 말에 미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반응이었다. 그런데 미래 씨 생각에는 어떤가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차이가 문제가 될까요? 미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현실적인 차이가 클 때는 더욱 그래요.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가 사랑이라고요? 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요. 박 회장은 미래의 대답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준우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밤 박 회장은 준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왜 또 부르셨어요? 준우야, 사실 나는 이미 내 여자친구를 만났다. 준우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네, 언제요? 한 달 넘게 그녀와 함께 일했다. 공장에서 말이다. 박 회장은 자신의 위장 취업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이미래를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 결론이 뭐예요? 그 여자는 내가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 우리 가족이 꼭 모셔야 할 뿐이다. 박 회장은 이정호와의 과거 인연, 그리고 이미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여자의 마음이다. 그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미래가 항상 뭔가 벽을 쌓고 있다는 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끝까지 설득할 거예요. 미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박 회장은 아들의 결단에 만족했다. 그리고 자신도 도울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주 박 회장은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대성전자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래된 직원들에 대한 우대 정책,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었다. 이건 뭔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공장장이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회사의 뿌리를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30년 전 함께 시작한 동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성그룹이 있는 것이니까요. 한편 박 회장은 박덕수로서 공장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정체를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미래가 박 회장에게 다가왔다. 덕수 어르신 들으셨어요? 회사에서 복지 정책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히 오래된 직원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요. 어머니 치료비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미래의 밝은 표정을 보며 박 회장은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준우는 미래에게 특별한 만남을 제안했다. 미래야,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인데? 우리 집. 미래는 깜짝 놀랐다. 집이라니? 갑자기 왜? 아버지께서 널 만나보고 싶어 하신대.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미래는 한참을 고민했다. 준우 씨,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준비? 미래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거야? 준우는 처음으로 강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나는 정말 널 사랑해.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우리를 인정하실 거야. 믿어줘. 결국 미래는 준우의 간청에 못 이겨 만남에 동의했다. 토요일 저녁 미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우와 함께 박 회장의 집을 찾았다. 넓은 저택의 규모에 다시 한번 준우와 자신의 처지 차이를 실감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는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야. 준우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박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미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미래입니다. 박 회장은 미래를 바라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미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설마 이 집안의 회장이 자신을 알 리가 없었다. 아,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데 미래 씨, 혹시 아버님 성함이 이정호 씨였나요? 미래는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30년 전 대성전자 기술개발팀장이셨죠? 이제 미래는 완전히 당황했다. 준우도 아버지의 말에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미래 씨, 사실 저는 당신 아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정우와 함께 꿈을 키웠던 시절, 그가 얼마나 훌륭한 기술자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일반 직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당신의 아버님은 진정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기술들이 지금도 우리 회사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미래는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과거를 듣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래를 바라봤다. 그런데 미래 씨, 혹시 최근에 박덕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박덕수요? 그건 저희 공장에 새로 오신 미래의 말이 끊어졌다.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박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미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쳐다봤다. 정말,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하시면서 네, 처음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험해 보려고 했었죠. 박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미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는 그냥 시험 대상이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박 회장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시험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존경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그동안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후부터는 박덕수가 아니라 박성호로서 당신 아버님의 오랜 친구로서 대했습니다. 준우가 끼어들었다. 미래야,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를 이해해줘. 나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했나요?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래야, 기다려. 준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미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박 회장은 아들을 제지했다. 나더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하다, 준우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박 회장의 마지막 말들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리 가족이 존경해야 할 뿐이라는 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 날 월요일 공장에는 박덕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미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미래는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왔다. 미래야, 덕수 어르신 어디 가신 걸까? 갑자기 안 오시니까 걱정돼. 글쎄요. 그런데 말이야, 어르신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 나이도 많으시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신입들 챙기는 것도 그렇고. 동료의 말을 들으며 미래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다. 박 회장이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미래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물론 어머니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지만 미래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미래의 손을 잡았다. 미래야, 마음. 네, 마음이요? 마음. 중요해. 어머니의 짧은 말이지만 미래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미래는 지난 한 달간 박 회장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실수했을 때의 따뜻한 격려, 야근할 때 함께해준 배려. 그 모든 순간들에서 진심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다. 설령 처음 동기가 시험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모든 행동들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 같았다. 특히 자신을 우리 가족이 존경해야 할 뿐이라고 한 말에서는 진정한 인정과 존중을 느꼈다. 다음 날 준우는 공장 앞에서 미래를 기다렸다. 하지만 미래는 그를 피해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동료들이 미래에게 물어봤다. 미래야, 공장 앞에 매일 서 있는 그 남자가 내 남자친구 맞지? 왜 피하고 있어?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 남자 표정 보니까 정말 절실해 보이던데. 비 오는 날도 우산 없이 서 있더라. 동료의 말에 미래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박 회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준우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공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미래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미래에게 나는 아버지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한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이제 너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니, 존경하고 있다. 나에게도 그런 며느리를 두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마이너스 준우가 편지를 읽은 미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전 처음으로 준우의 전화를 받았다. 미래야, 정말 고마워. 편지 받았구나. 준우 씨, 나도 생각을 정리해봤어. 어떤 결론이야? 한 번 더 만나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만약 이 만남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끝내는 거야. 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알겠어. 그 조건 받아들일게. 이번에는 박 회장의 집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래는 준우와 박 회장을 마주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공장에서 보던 박덕수 어르신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미래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그런 일을 벌였어요.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사실 저는 당신 아버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이죠. 이정호 씨가 남긴 기술로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이익을 얻고 있는지. 그런데 그분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미래는 처음으로 박 회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럼 지금 저에게 동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정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존경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입니다. 당신은 아버님의 훌륭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저는 공장에서 그런 당신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미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처음에 저는 당신이 준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미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박 회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준우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거부하고 계셨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당신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존심을 받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상처받았어요. 미래가 처음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르신을, 아니, 회장님을 대했어요. 새로 오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박 회장은 미래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래 씨, 제가 당신에게서 받은 따뜻함과 배려는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제 감사함도 진심이었습니다. 준우가 끼어들었다. 미래야, 아버지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과하시는 걸 처음 봐. 정말이야. 준우 씨. 미래가 준우를 바라봤다. 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아니야.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정말 깜짝 놀랐어. 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래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당신이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가족이라고요? 네. 30년 전 함께 꿈을 키웠던 동료의 딸,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함께 일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분으로서요. 박 회장은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었다. 당신 아버님이 남긴 기술 특허권, 그 정당한 몫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미래가 즉시 거절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박 회장은 미래의 대답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미래를 바라봤다. 만약 당신이 준우와 결혼한다면 그건 우리 가족 전체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정말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당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당신에게서요. 제게서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의 대화를 통해 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미래는 박 회장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박 회장은 미래의 큰 마음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준우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천천히 해요. 준우가 대답했다.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박 회장이 동의했다. 그리고 미래 씨, 이번 주말에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30년 전 동료의 부인에게 늦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냥 인사만 드리고 싶어요.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요청에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헤어지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그 주말 박 회장은 미래의 집을 찾았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미래는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미래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다. 박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30년 전 정호 씨와 함께 일했던.
그때 어머니의 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성호, 성호야.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시자 박 회장은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박성호입니다. 형수님, 저를 기억하세요? 정호, 정호가 항상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려 하셨지만 쉽지 않았다.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회장님을 기억하세요? 박 회장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형수님, 정호 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형의 딸이라는 걸 알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래, 좋은 아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시자 박 회장도 눈물을 흘렸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형이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날 박 회장은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 비록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30년 전의 추억들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다음 주 월요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 회장이 다시 박덕수의 모습으로 공장에 나타난 것이다. 덕수 어르신. 동료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다. 어디 가셨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아,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안합니다. 박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래는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점심시간 미래가 박 회장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왜 다시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박덕수로서 마지막까지요.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대답에 미래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럼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이번 달까지만요. 그리고 나서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박 회장과 미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는 시험하고 시험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며칠 후 미래는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다. 사실 덕수 어르신은 하지만 박 회장이 손짓으로 말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한 달 후 박 회장의 공장 근무 마지막 날이 되었다. 동료들은 아쉬워하며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다. 덕수 어르신, 정말 아쉬워요. 다른 데 가서도 건강하세요.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끼리 정 많이 들었는데.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박 회장은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때 미래가 나섰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봤다. 덕수 어르신은 미래가 박 회장을 바라보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우리 회사 회장님이세요. 순간 공장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박 회장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여러분,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한 이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박 회장의 정체가 밝혀진 후 공장 분위기는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여전히 덕수 어르신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할 때 달라질 건 없죠. 어르신은 어르신이에요. 김 언니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랑 똑같이 일하셨잖아요. 박 회장은 이런 반응에 깊이 감동받았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 준우, 그리고 미래는 다시 만났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것 같네요. 미래가 말했다. 네, 이제부터는 모든 게 진짜예요. 준우가 미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래야,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준우의 프로포즈에 미래는 깜짝 놀랐다. 지금 갑자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버지도 인정해 주셨고 너도 마음을 열어줬잖아.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찬성합니다. 더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예요. 미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미래의 승낙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미래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너무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요. 가족들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말에 박 회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공장 동료들은 꼭 초대해야죠.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준우도 동의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 회장은 이밀의 가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했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재활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도 지원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해요. 미래가 사양했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다. 이건 제가 30년 전부터 했어야 할 일이에요. 정우 형에 대한 의리죠. 또한 박 회장은 이정호의 기술 개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념관을 회사 내에 만들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준우가 미래에게 말하자 미래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당일 공장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언니를 비롯한 동료들은 미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미래야,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덕수, 아니, 회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셔. 미래가 행복할 거야. 박 회장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에서 박 회장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성그룹에서는 매년 이정호 기술혁신상을 제정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서 미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결혼 서약에서 준우는 말했다. 미래야, 당신과 함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미래도 대답했다. 준우 씨, 그리고 아버님,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혼 후 미래는 박 회장을 진정한 아버지처럼 모셨다. 박 회장도 미래를 친딸처럼 아꼈다. 아버님,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래의 말에 박 회장은 기뻐했다. 다행이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같이 모시자. 박 회장은 미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다. 최고의 의료진과 간병인을 구해드렸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했다. 한편 미래는 결혼 후에도 공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미래야, 이제 일 그만두고 쉬어도 되는데. 박 회장의 말에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이 제 천직이에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박 회장은 미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일이라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지. 결혼 1년 후 대성그룹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박 회장의 공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지 개선책들이 시행되었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게 되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셨으니까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공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미래는 이제 생산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동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했다.
미래 팀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승진에도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요. 미래의 겸손한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미래가 박 회장에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남긴 기술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박 회장은 미래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정우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이런 훌륭한 딸을 두었으니까.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일의 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박성호 회장은 처음에는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공장에 들어갔지만 결국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하게 되었다. 이미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나갔고 그 진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준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끝이 없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몸소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